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10년차 비뇨의학과 전문의이자 기능의학 전문가 김지수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문제, 하지만 의외로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소변 때문에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 많게는 대여섯 번씩 깨어나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대로 잔 것 같지 않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진 않으셨나요? 많은 분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간요는 결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제가 발견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야간요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정교하고 중요한 구조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야간요는 호르몬의 불균형, 전해질이 문제, 그리고 방광 근육의 이상,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뒤엉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잡해 보이는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과일 하나로 말이죠. 이미 많은 분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제안해 드릴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누구나 오늘 당장 주방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비결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밤새 끊김없이 깊은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개운함을 직접 느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야간요가 왜 우리 몸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별표 바나나 별표라는 이 평범한 과일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확실한 솔루션을 얻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1. 야간요의 진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야간요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학에서 말하는 야간요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깨는 증상을 말합니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약 3번 이상 깨신다면 이미 여러분의 수면의 질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면이 중단되면 우리 뇌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깊은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생하는 유일한 시간인데 이것이 방해받으면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급격히 나빠집니다. 또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당뇨병 위험을 폭등시키며 면역력도 약화시킵니다. 실제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로 인해 수면이 자주 중단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낙상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자다가 어두운 곳에서 화장실을 가려다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2. 왜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을까? 3대 원인. 그렇다면 대체 왜 야간요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이 방광이 작아져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노화로 방광 용량이 약간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야간요를 전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복잡하고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바소프레신은 우리 뇌의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밤에 소변 생성을 줄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을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화장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면 이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광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니 당연히 자주 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간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전해질이 불균형입니다. 전해질이란 우리 몸속에 있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을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나트륨은 너무 많이 섭취하고 칼륨은 부족하게 섭취합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우리 몸은 이것을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신장은 이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 이 수분이 어느 정도 땀으로도 배출되지만 밤에는 누워있기 때문에 모든 수분이 신장으로 몰려 소변으로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은 야간뇨를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방광 근육의 문제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인데 그 벽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이 적절히 이완되어야 소변을 많이 저장할 수 있고 적절히 수축해야 소변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긴장, 카페인 과다 섭취,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이 방광 근육이 과민해지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금방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합니다. 방광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실제 용량은 충분한데도 뇌에서는 방광이 가득 찼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 즉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저하, 전해질이 불균형, 그리고 방광 근육의 과민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러분의 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3. 기적의 솔루션, 왜 하필 바나나인가?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하면 보통 운동선수들이 먹는 에너지원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바나나에는 야간뇨 개선에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첫째, 칼륨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시소처럼 균형을 맞추는 관계입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칼륨을 보충해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바나나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칼륨이 충분해지면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몸이 불필요하게 많은 수분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약 30mg 정도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양으로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양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라고 불릴 만큼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에 작용하면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그러면 방광이 좀 더 여유 있게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되고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던 과민한 반응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마그네슘 보충이 과민성 방광 증상을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트립토판입니다. 이것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소프레신,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도 함께 촉진됩니다. 바소프레신이 제대로 분비되면 밤에 소변 생성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트립토판은 수면의 깊이를 더하면서 동시에 야간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이중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나나의 칼륨은 소변 생성을 줄이고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안정시키며 트립토판은 호르몬 균형을 맞춰 수면을 돕습니다. 이 세 박자가 동시에 작용하니 야간뇨 개선에 이보다 더 효과적인 과일은 찾기 힘듭니다. 4. 전문의가 권장하는 제대로 먹는 법.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바나나는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눕게 되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고,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잠이 들 수 있습니다. 2-3시간 전이 딱 적당한 골든타임입니다. 둘째, 온도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나나를 차갑게 먹지 마시고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바나나는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주고 몸을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 돌리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따뜻한 바나나는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며 몸 전체를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셋째, 계피 가루를 뿌려 드세요. 여기에 계피 가루를 조금 뿌려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류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계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바나나 1개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향긋한 향이 더해지면 맛도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로마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적절한 용량입니다. 하루에 바나나 1개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 개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신장 질환, 콩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 혈액 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칼륨 보존성 이뇨제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자체가 칼륨을 몸에 남게 하므로 바나나까지 드시면 칼륨 수치가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 중 일부가 이런 약을 복용하시니 본인의 약을 확인해 보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 실제 치료 사례, 65세 환자의 놀라운 변화. 실제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제 진료실에서 겪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밤에 4번에서 5번씩 소변 때문에 깨신다고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집중도 안 되고 운전하다 졸음이 와서 위험한 적도 있다고 하셨죠.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기저질환은 발견되지 않은 전형적인 야간요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생활습관 개선을 권해드렸습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별표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바나나 1개 별표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습니다. 이분은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느낌이라며 낮에도 활력이 넘친다고 좋아하셨죠. 바나나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꾼 것입니다. 7. 바나나의 보너스 효과, 코골이와 다리쥐, 경련, 바나나 습관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예상치 못한 추가 효과를 경험하시는데 그중 첫 번째가 코골이 개선입니다. 코골이와 야간요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적절히 이완시켜주면 기도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개선됩니다. 또한 칼륨이 부종을 줄여 기도가 좀 더 원활하게 열리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배우자분들이 밤에 코 고는 소리가 줄어들었다며 먼저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효과는 다리 경련, 쥐의 감소입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럽게 깨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것도 대부분 마그네슘이나 칼륨 부족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야간 경련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깰 일도 없고 쥐가 날 일도 없으니 전체적인 수면의 질이 폭발적으로 향상되는 것입니다. 8. 한 달의 법칙과 시너지 생활 습관.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약처럼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단기 처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바로잡고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시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이와 함께 실천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6가지 습관도 정리해 드립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피하기, 커피, 녹차 등 카페인 음료와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량을 늘립니다. 저녁에는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를 드세요. 규칙적인 오후 운동, 하루 30분 걷기는 신진대사를 도와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이중 배뇨 시도, 잠들기 직전 화장실에 가셨다가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배뇨해보세요. 방광에 남은 잔뇨까지 비울 수 있습니다. 침실 환경 최적화,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위해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스트레스 관리, 잠들기 전 명상이나 심호흡은 바소프레신 호르몬 분비를 돕고 방광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9. 병원을 꼭 가야 하는 경우 만약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야간뇨의 원인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당뇨병, 신부전, 혹은 수면 무호흡증 같은 다른 질환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낮에도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거나 갑자기 체중이 느는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시브메즘 말, 여러분이 건강의 주인입니다. 제가 10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진정한 건강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값비싼 건강 보조식품보다 이렇게 따뜻한 바나나 한 알 같은 간단한 방법이 때로는 더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저녁 8시쯤 따뜻한 바나나 한 개에 계피 가루를 뿌려 드시며 하루를 평온하게 정리해보세요.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일주일, 한 달 뒤에는 분명 아침의 상쾌함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에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